적기 2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적기 11회고요. 202쪽 펴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부터 따져보죠. 채연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민서를 설득하고 있다. 일단 채연이 이쪽 말 보면요. 내가 지난 학기에 과제를 함께 해봐서 아는데 그럴 애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 라고 설득하고 있죠.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채연은 민서의 의견을 수용한다 그랬는데요. 그자 한번 보니까 민서가 정말 기분 나빠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국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야라고 해가지고요. 민서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서는 정국이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사정은 무슨 사정? 자기 혼자 튀어보고 싶은 거겠지 해가지고요. 정국이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채연의 답변에서 모순점을 찾아 있는 너 자꾸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지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전 문제고요. 이제는 이런 문제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화가 좀 나와도요. 공적인 거, 그 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거,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냥 참고 삼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패턴은 중요해요. 그죠? 우리 출제기조 전환 이후의 문제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억부터 한번 보죠. 앞뒤 맥락 봐야 돼요. 기억 앞에 보니까 여러 문제들을 다룰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하고요. 하지만이라고 이제 역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 문제를 다룰 수 하지만 단순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이건 굳이 고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1번 보면 선택지 1번이요. 다양한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랬는데 이미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하고 하지만이라고 역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를 탐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역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니은 쪽 한번 보시면요. 니은 앞에도 보세요. 문제는 이 드라마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니은을 주로 선택한다는 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번처럼 바꾸면요. 그죠? 온정적인 소통을 통해 극복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식. 지금 보니까 이런 거죠.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낭만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면 앞에 거 부정하면서 뒤에 거 선택했다는 건데 니은을 구체적인 해결 방식으로 바꿔버리면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과 구체적인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이고죠. 둘 다 의미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부정하고 다른 하나를 택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범주를 놓고 하나를 부정하고 하나를 택한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2번으로 바꾸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말 그대로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말이 안 되죠. 디귿 한번 보시면요.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해서라고 하면서 밑줄 안 친 부분 보니까 순종과 수능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해서 순종과 수능을 그죠? 덕목으로 묘사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순종과 수능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3번처럼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리을도 보면 그죠? 자, 이러한 강요된 선택과 해소되지 않은 심적 갈등이 사실대로 재현되지 않음으로써 뒤에 보죠. 실질적인 원인은 은폐되고 그러면 갈등이 사실대로 재현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원인이 은폐되는 거죠. 그래서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은 노출되는 건 드러나는 거니까 이것을 은폐된다는 말과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번처럼 고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바로 한번 가보죠. 자, 3번 보시면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부터 바로 확인해 보죠. 자, 1번에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사회자의 첫 번째 발화 한번 보시면 통일시대의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학술적인 그죠?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자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최 교수와 정 박사가 순서대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1번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이견 다른 의견을 주장한다 그랬는데 아예 내용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죠? 주제 화제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발언 순서를 통제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보시면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서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뭐 최 교수와 그다음에 정 박사가 각각 그죠? 뭐 이를테면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라는 거, 언어 차이와 의사소통, 그다음에 정 박사는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 청중에게 정보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중 A는 맨 마지막 청중의 말을 보면 되죠. 그래서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질문, 뭐 그렇다면 뭐 통일 시대에 대비한 언어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어렵지는 않죠. 좀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만 골라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이제 그 12회 쪽에 있는 언어 부분은 좀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4번 한번 가보죠. 기억, 리을을 적용한 비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자, 일단 1번부터 보면 기억이요.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서 겸손하게 해가지고요. 일단 봤더니 멋있었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라고 해가지고요. 겸손하게 낮추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자,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서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가지고요. 일단 2번 보시면요. 미안해요. 길이 많이 막혀서 늦었어요. 그랬더니요. 괜찮아요. 쇼핑하면서 기다리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해가지고요. 상대방이 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괜찮다고 얘기함으로써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급 보면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해야 한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혹시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 가니 그랬더니 내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이 잘 안 들렸는데 해가지고요. 뭡니까? 자신의 탓으로 내가 잘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의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다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상대방을 탓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그죠? 디귿을 정확하게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보면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 인정해 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해가지고요. 그죠? 귀걸이 사주는 것은 어때라고 했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네 라고 먼저 동의해 준 다음에 그래도 책을 선물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가지고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화법의 원리에서요. 그 협력의 원리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개념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 같은 경우를 겸양의 경률이라고 했던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를 요령의 경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를 관용의 경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를 동의의 경률 뭐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예전에 다뤘던 거기도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행여 출제된다고 하더라도요. 출제될 일도 없고 만에 하나 출제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개념을 쭉 설명해주고 출제되니까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해서 이거 4개 말고요. 찬동의 경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보죠. 자,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자,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일단 A의 두 번째 바라보면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얘기하고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동일하게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한다라는 거. 일단 A의 마지막 바라보면 그죠? 이런 거. 일단은 그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이제 B가 얘기를 하니까 기억남이라면서 궁금하다고 말한 거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연락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부정적인 평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죠. 일단 B의 두 번째 바라보면요. 그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그죠? 완곡하게 거절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3번은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A는 비언어적인 표현 우리 대화가 이루어질 때 말 자체가 아닌 뭐 뭡니까? 행동 대화 자체가 아닌 행동 그 다음에 몸짓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뭡니까? 사업을 수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곡한 거절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수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비언어적인 표현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참고 삼아 목소리가 부드럽다라는 거, 말투나 어조나 말의 속도나 목소리 크기, 성량 같은 것들은 언어 자체에 섞여 있는 표현이어서 우리가 반언어적인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반대린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언어에 섞여 있는 언어 부수 표현 뭐 이런 식으로 개념 가볍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6번 한번 가보죠. 강연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거 해가지고요. 강연 내용 봤더니 그죠?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조상들은 집 한 채를 지으려고 해도 집의 위치가 자연 조건과 잘 어울리도록 따져서 집을 지었던 곳이지요. 그 다음에 고려했던 요소 중에 둘째 생리라고 해가지고요. 살기 얼마나 편리하냐 뭐 이런 것들도 따졌다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심 뭐 산수 이런 거 그러면 결국에 2번처럼 우리 조상들은 거주 공간을 고를 때 인간과 자연을 모두 고려했군 이런 반응이 적절하겠죠. 1번에 모방했다는 것도 없고요. 자연의 변형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경쟁하는 요소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개요표 문제고요. 개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하위 항목들이 이런 상위 항목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특히 원인과 대책, 해결책이 서로 대응이 돼야만 하죠. 자, 얘는요. 지금 보시면 1번 기억해 가지고요. 고객 불만 현황에 소음 과다 및 흡입력 미흡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불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품질이 불량하다라든가 잦은 오류 같은 게 고객 불만 발생의 원인이라고 충분히 묶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3번 여기 들어가는 거 디귿 보면 그죠? 신제품으로 교환한다든가 관리 인력을 충원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고객 불만 발생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3번이고요. 그다음에 리을 쪽에 회사 이미지 제고라든가 뭐 개선 방향이라는 게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것들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대화에서 정민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바로 따져보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용서하는 거 전혀 드러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거죠. 정민이의 세 번째 바로 한번 보시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작년에 내 짝꿍도 나한테 무척이나 심했거든. 자꾸 끼어들어서 너무 힘들었어라고 해가지고요. 경험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마음이 편해지면서 뭐 짝꿍과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더니 잘못된 점을 고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상수가 그러면 나도 짝꿍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봐야겠어.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보고 라고 해가지고요. 상수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에 약점 비판, 뭐 없는 내용은 어떻게 찾을 겁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경청하면서 해가지고요. 일단 짝꿍이랑 사이가 별로야 라고 얘기했을 때 왜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해가지고요. 상대방의 말을 계속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경청하는 거 맞고요. 다만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왜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건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죠. 자, 9번 한번 가겠습니다. A의 대화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 그 화면에 인용된 부분은요. A의 세 번째 발화부터입니다. 그렇군요라고 얘기하는 거. 자, 1번부터 보면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거. 그렇군요라는 거.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대방의 대답에서 모순점, 말이 안 되는 점을 찾는다는 건데 아예 확인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정답 2번이네요. 대화에 화제가 된 일을 홍보할 수 있는 대답을 유도한다라는 거. 그죠? 우리 A의 5번째 발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긴데요.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해가지고요. B가 그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등등등 해가지고요. 홍보할 수 있는 대답을 질문의 형태로 유도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보시면 상대방의 말을 대화의 흐름에 맞게 해석해서 상대방의 말을 보충한다라는 거죠. 뭐 A의 역시 5번째 발화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해석하면서 말 보충하는 것도 드러납니다. 자, 10번까지 바로 보죠. 밑줄 친 부분의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공손성의 원리 그거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역시 개념어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보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오랜만에 최리리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허허 그래 해가지고요. 최리리는 되게 힘들었겠네요. 자, 어쨌든 상대방이 미안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뭡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게 그죠? 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일찍 나섰어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라고 얘기함으로써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죠. 요거 1번은 동의의 경률이고요. 2번이 요령의 경률 문제 했어요. 3번이 관용의 경률, 4번이 찬동의 경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여기에 빠져 있는 거 그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겸양의 경률 같은 거 빠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개념어들 자체보다는 나온 상황들 정확하게 대화의 상황들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개념들 풀이했을 때 연결되는 고리만 잘 잡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1강은 마무리하도록 하죠.